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의 나눔, 김성호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부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무엇이 제일 큰 문제냐, 뭐, 환경의 문제, 또 뭐, 어떤 사회적인 문제, 뭐, 노인 학대, 뭐, 요즘에 청소년 문제, 교육 문제, 경제 문제, 자, 근데 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근데 가장 그 현대사회에서 가장 그 기본적인 그런 문제는 개인이고 바로 이제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중심이 돼서 잘 살아갈 때 이 나라의 그 기본이 잘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부 간의 문제로 인해서 자녀 간의 문제가 또 발생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부부 간의 문제로 인해서 노인 학대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성서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이 부부는 무엇이냐? 그래서 어떻게 왜 만들고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 우리가 부부는 한 몸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할 때는 하나됨이라는 걸 갈망을 하죠.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있는 부부가 있는 반면에 싸움과 폭력, 욕설 등으로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부부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 몸이라고 할 때 한 몸이 무엇이냐? 영혼과 육체가 일치되는 것이다. 그럼 일치가 무엇이냐? 균형과 조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마음이 일치할 때 평형 상태가 되어 평화를 유지하고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일치감을 얻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감각적인 느낌을 느끼고 객관적인 이성이 깨어나야 하며 양심과 깨달음을 향해 발전해야 된다. 우리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같이 살아가면서 깨닫고 앞으로 진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부부관계는 존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성숙하기 위해서 부부랑 같이 살아가는 것이지, 내 인생이 성숙하지도 않고 내가 오히려 그 관계로 인해서 깨어진다면은 내 가치관이 왜곡되어지고 내가 오히려 퇴보하는 인생을 산다고 하면 이 부부관계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부부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서로 조화와 일치를 이루면서 자기 자신의 인격이 성숙되는 것이다. 그것이 목적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일치감을 얻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감각을 느끼고 객관적인 이상을 깨어나야 하며 양심과 깨달음을 향해 발전해 나가야 된다. 감각은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먼저 이 육체적인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감각은 뭐냐? 서로 손을 잡거나 부둥켜 안거나 어떤 성관계를 하거나 신체적인 터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잠자리를 같이 하고 또 어떤 남녀간의 스킨십을 통해서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나아가서 발전하는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또 이성은 무엇이냐?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인 사상과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은 서로 간의 교제와 이야기와 대화와 이걸 통해서 서로 간의 서로 간의 내가 발전하고 상대방의 단점을 내가 보완해 주기도 하고 이게 같이 어우러져 가면서 서로 합리성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객관적인 사상과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다. 죄송합니다. 객관적인 사상과 생각은 뭐냐? 나 혼자서는 이 주관적 생각을 가지고서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객관성이라는 것이 담보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둘이 같이 있으면서 뭐예요?
같이 있으면서 같이 생각을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그 중심에 바로 부부가 있는 거죠. 양심이죠. 이 양심의 문제가 우리가 양심은 마음속 깊은 데서 올라오는 경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요즘에 자연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연이라면 이 양심의 경고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부딪혀 나가면서 내가 내 속을 도우게 되는 것이지 내가 저 사람을 도외시하고 딴 데로 갔을 때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자연 속에 살아봤자 어떤 관계성이 형성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양심이 개발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양심이 깨달음을 얻게 되고 진보해 나간다. 깨달음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서 찾고 자신에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부가 이와 같은 깨달으면 문제의 원인 자꾸 이 문제를 뭐하다 보냐면 타인에다 비추어요.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 현대 심리학의 가장 큰 문제는 자꾸 자신의 문제를 어디라고 하는데 환경 탓에 이웃 탓에 사회 정치 제도의 문제로 본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의 발전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깨달음을 갖고 나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와 같은 그 네 가지를 얻지 못하면 내적인 변화가 왔기 때문에 자꾸 그러니까 배우자는 마음속으로 대접하기보다는 빙빙 돌거나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로 쓰이는 거죠. 왜? 여자들은 특히 뭐예요? 남자들도 뭐예요? 여자를 밥 해주는 사람, 자기 어떤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사람,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고, 여성은 남성을 어떻게 밖에서 돈 벌어 주는 사람, 그리고 성적인 관계,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인격적인 부분과 타치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부부는 사람의 몸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듯이 부부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요. 이 상태는 순수함, 평화, 평온, 신뢰,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최하의 상태는 거짓, 불안, 불신, 미움, 냉정합니다. 최상의 상태, 순수한 평화, 평온, 신뢰, 애정, 갈망의 상태를 우리에게 목표로 해야 되고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은 거짓, 불안, 불신, 마음, 미움, 냉정함의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는 뭐야? 조화를 이룰 때의 상태고 후자는 이 조화와 균형이 깨질 때의 상태다. 그죠? 결혼 전에는 부부가 되고 있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경향성은 서로 관심과 끌림이에요. 이 경향성이라는 것은 저 여자 이제 괜찮아. 나한테 뭔가 하고 나랑 같이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점점 가져가는 결혼하고자 하는 욕구, 이 경향성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뭐야? 자꾸 이제 솔로들 미팅 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경향성이에요. 그런 결혼 후에는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상태로 돌입을 한다. 결혼 생활이라는 건 뭐냐?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같이 살아가면서 서로 난관과 위기와 난관을 같이 넘어가면서 같이 성숙해지고 같이 헌신되어지가는 인격적인 변화가 같이 나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지배하고자 들고 소유욕에 집착을 하게 되면 언제라도 위기가 올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사람은 어떻게 상대방을 섣불리 판단하여 폭력을 가하고 저급한 생각에 잡혀서 자기 만족을 하고자 한다.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삶을 사는 자는 짐승과 같아서, 짐승으로 비유하면 돼지와 같은 거고, 무엇이든지 욕심에 의해서 행동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불쌍한 신세요. 이것과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짐승은 뭐예요? 자기 욕심이요. 욕구에 의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욕구에 의한 존재가 아니라 이성에 의한 존재라는 거죠. 때로는 타인을 배려할 줄도 알고, 때로는 이 합리성을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억제할 줄도 알고, 같이 견뎌나가면서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연이다. 그런데 이런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된다. 받아야 하고, 남편은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된다. 자, 그럼 이 지혜가 뭐냐? 지혜는요, 하늘이 주시는 이 자연만물의 섭리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 남성은 이런 남성들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는 교육을 받으면서 서로가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그런 것이라는 걸 잣대를 가치관을 줘야 된다는 거죠.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이냐? 여성은 또 뭐예요? 사랑의 존재예요.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남편이 그런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지혜는 지혜로 끝나버리면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고 선으로 표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으로부터 사랑과 지혜를 공유해야 된다. 남성들이 이성적으로 무엇이 지혜다라고 가르쳐주면 여성들은 뭐야? 그걸 몸으로 보여주면서 이런 지혜가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남성들한테 또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부는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성숙한 남편, 성숙한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것이고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은 언제나 상태의 변화를 가지고 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러한 순환 과정을 통해서 각 계절이 변화하고, 사람은 영아기, 유년기, 성인기, 장년기, 노년기를 통해서 상태의 변화를 이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의 변화는 살아있는 것이고, 또 부부도 뭐예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상태가 변하게 되는 건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자, 그러면서 뭐예요? 부부도 변한다.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차갑게. 그래서 이제 온기와 냉기 이렇게 표현하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부부에도 이런 온기가 있고 냉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온기는 뭐냐? 사랑이 가득한 상태고, 냉기는 무엇이냐? 사랑이 소멸된 상태. 그러니까 사랑이 온기가 있는 부부는 감각적으로 흥분되어주고 심적으로 고조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집에 갈 적마다 계속 스킨십을 하고 계속 이렇게 안아주고 하죠. 그것이 바로 뭐야? 온기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온기가 있는 부분은 접촉하기를 즐겨해요. 성적으로 고양되어 있고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입에서는 웃음과 노래, 시가 흘러나오죠.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이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왜 신혼부부들이 그 아기를 많이 가지나요? 이런 온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져 들어가서 어떤 자꾸 이제 스킨십을 하게 되고 성적인 관계도 하게 되고 그런 흥분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제 성적인 관계도 잘 많아지고 하니까 아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온기가 점점 식어져서 차늘에 차가워지면 모든 면이 싸늘해서 스트레스와 무의미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처음엔 뜨거웠는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식어져요. 그 무의미해진 어떤 그런 관계가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에 이제 좀 냉기가 오는 거냐? 아내가 남편을 미워할 때, 응?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면 아내로부터 차가운 바람이 불어요. 냉기가 쌩쌩하다고 그러죠. 남편에게 쏘이게 되는데 그때 남편은 정신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고 안식을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좀 바람이 쌩쌩 불면 그 남자는 어딘지 모르게 좀 자신감이 없어지고 활동성이 없어지고 좀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이제 이게 뭐냐? 부부 관계, 아내와의 관계가 안 좋을 땐 이래. 또는 부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한쪽에 치우치는 경우, 나이차, 학력, 종교, 재력, 건강 사유, 시부 모심, 국제 결혼 등 사유로 한쪽에 이렇게 쏠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쪽 배우자가 다른 쪽 배우자를 무시하거나 학대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부부간의 문제가 오는 경우죠. 부부간에 극심한 갈등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부부간의 갈등이 오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자녀 양육, 돈, 의사소통, 외도 등의 이유로 불안을 겪게 되는데 그때 바로 극심한 상태에 오게 된다. 아내가 남편에 대한 호감이 사라질 때 냉기가 와요. 아내가 다음 마음을 다른 데 쓰게 되고 하게 되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 혹은 다른 남자와 사귀게 되면 순수가 소멸하게 되고 냉기가 발생하게 돼요. 이 경우 파국이 눈앞에 있는 상태가 되죠. 부부가 서로에게 순수가 사라진 이 순간부터 부부는 열정이 식어지는 겁니다. 부부 모델. 부부는 먼저 자신의 부부됨이 하늘에 맺어준 인연인 양 생각을 해야 된다.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 우연이라는 건 없죠. 비록 아무리 힘든 부부 생활을 영위한다 할지라도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생각하면 신께 감사할 수 있다.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내 생각으로 이렇게 보면 전혀 이렇게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고 뭔가 자기 자신의 불합리한 것이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쌓아지는 거예요. 그죠? 누구도 자기 마음을 만족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생각을 뭐예요? 신이 저분과 함께 나를 이렇게 맺어줬구나 라고 하게 되면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보는 시각 자체가 틀려주는 거죠.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게 될까요? 특히 남자는요, 결혼 관계가 잘못되면 아주 불행해요. 때로는 저 사람이 나한테 해주고 있는 것을 내가 무의식적으로 누리고 있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을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신께서 저 사람한테 붙여줬다. 신의 섭리가 무엇이냐라고 보게 된다면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다. 그 부부 모델의 요소, 그 부부 모델의 요소는 애정과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은 작고 큰일에서 판단하는 작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관계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판단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 다 판단해요. 생각하고 아무리 작은 것서부터 각자가 이성을 가지고 주관적인 판단을 삼가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한다면 부부관계는 상대방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성으로 돈관리, 자녀 양육, 직장생활, 시부모 관계, 종교생활 등 모든 부분에서 협력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주관적인 판단은 상처와 불신을 가져오지만 객관적인 판단은 애정을 가져오고, 애정을 험악한 세상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삶의 유연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부부의 방향성이 결정됩니다. 부부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매 순간 선택하면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혜로운 부부는 신중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려고 노력하죠. 어리석고 미련해서 남편은 세련되고 부드러운 말투. 미련한 부부는 그러니까 어리석고 지혜로운 부부는 절대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 아내의 실수에 대해서 남편은 세련되고 부드러운 말투로 아내의 마음을 다독거리며 격려하고 호의를 베풀고, 남편은 의기소침하고 용기를 아내는 실수를 인정하고 남편은 호의에 감사한다. 또 남편이 실수를 했을 때 남편은 의기소침하고 용기를 잃어버리는데, 이때 아내는 꾸중을 하거나 마치 천지가 무너지는 것처럼 너무 호들갑 떨지 말고 친절히 대하고 용기를 준다면 남편은 좌절에서 제기하게 되고 아내에게 감사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좀 격려하는 데는 우리 사회가 좀 뭔가 좀 자꾸 비판적으로 가야 돼요. 비판도 좋지만 우리 사회는 같이 뭘 해야 돼요? 격려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격려해준다는 그거는, 이것을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그 하나의 그 여성이라는 객관적인 객체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와 같은 마인드, 사회를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발전적인 관계를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는 중요하다. 그 최상의 부부 모델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선형을 목표로 해서 나가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는 선형의 방향과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무엇이냐? 먼저 부부의 목적은 사실은 남녀의 관계도 남녀 간의 관계도 관계지만 이것은 무엇이냐?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 무생물만 빼고 모든 생물들은 다 뭐예요?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교미를 해서 양육하는 거예요. 식물도 뭐예요? 이 꽃술과 암술과 수술이라고 하나요? 그 꽃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죠? 바람을 타고 꽃가루를 날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정도 되어지고 열매도 맺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식물들도 자기 자신의 객체를 늘려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다른 그 열매가 맺혀지고 또 자라고 이렇게 가죠. 동물들도 그렇고요. 사람도 역시 그런 존재예요.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는 건 끊임없는 성장과 재성장의 과정이에요.
그 자기 자신도 성장시키고 아이도 낳고 기르면서 이 아이도 생산하게 되고 또 그 아이가 그 아이 다른 자녀를 또 낳게 되고 이런 그 생산의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은 서로 씨를 뿌리고 받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탐색하고 자극하기도 해요. 그 스킨십을 통해서 서로 상대를 자극하면서 고무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고받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자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부싸움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이상해? 이 갈등이 없는, 싸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정말 이상한 거는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너무 또 자주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건 뭐야?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속에서 표출시키지 않고 누르면서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거지. 이게 정상적인 관계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게 갈등이 있으면 그 싸움이 있으면 그때는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넘어가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인격적인 성숙을 잃게 된다. 자신이 상대방의 따끔한 경고로 거짓이 되고 경직된 신념에서 깨어날 때 비로소 성숙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부 중 한 사람이 거짓된 신념에 추론에 잡히면 망령되고 쉽게 자만에 빠지고 상대방의 삶을 망가뜨리게 돼요. 남편은 아내를 즐겁게 함으로써 그 자신이 아내로부터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아내는 사랑의 방법을 숨기고 그 자신이 사랑의 방법을 숨기고 있는데 남편이 모르게 마음속 깊이 당근과 채찍을 감추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고 있다. 그 남편을 채찍으로 응징할 때는 그 여자들이 이 남자를 다루는 데는 도세요. 실제로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남성들이 아니라 여성들이에요. 왜? 겉으로 드러나는 남자들은 움직이지만 그 남자를 속에서 움직이는 건 여자들이. 그러니까 세상은 누구 중심으로 들어가요? 여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남편이, 여자들이 남편을 이렇게 다루는데 당근과 채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때는 채찍을 써야지. 이렇게 당근을 줘야지. 다르다는 거죠. 남편을 채찍으로 응징할 때 아내는, 선한 아내는 겉으로 화내고 귀에 거슬리는 욕설을 하지만 속에서는 선한 의도와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저게 고쳐줘야, 저 어떤 잘못을 고쳐줘야 저 사람이 발전하고 저희도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또 어떤 경우는 악한 아내는 겉과 속을 남편을 미워하며 남편을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자 남편을 파벌로 이끄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그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아픔을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죽여버리려고 아예 작심을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악한 경우죠.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조절해요. 이게 이거는 어떻게 심적인 능력이 거의 감각적으로. 또 그러한 조절한 이유는 남자를 행복하고 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런 일들을 한다. 정욕은 약간 쾌락을 얻지만 언제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면서 결국 불행의 밑바닥에 추락하고 만다. 그러나 지혜는 기쁨에 이르게 하고 평안으로 인도해야 된다. 남편이 가정과 사회에 지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아내는 도와줘야 되고, 지혜로운 아내는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남편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 순수는 남편과 결속하고 있는 할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결합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부는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결합과 분리를 계속하죠.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고 어쩔 땐 결합을 하게 되고 반감을 가질 때는 분리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과 애착은 부부가 하나 되어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과 애착은 부부가 등을 돌리게 만든다. 부부의 결합과 분리는 상대방에 대한 동의와 거부에 따라서 있다. 동의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이 문제다. 동의하는 것은 결합을 선택하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은 분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서로 끌어안는 남녀는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끌어안으면서 심장과 심장을 맞대면서 상대의 호흡과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왜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거야?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사랑이라. 사랑의 기운이 온몸을 퍼져가는 거예요. 결합은 사랑의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결합의 기운이 작동되고 그 기운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부부 상호 간에 즐거움이 가득하고 그 즐거움은 자녀들에게 흐르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가되어야 해요. 남편이 자기를 향해 웃고 있으면 즐거움으로 응답하세요. 아내는 남편의 것을 담는 거예요. 여성은 남성의 시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아내는 남편을 자극하고 남편으로부터 시를 자신의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존재예요. 결국 남편은 아내의 외모를 반해서 자극을 받아 부드러운 말씨, 봉사, 돈, 수고 등을 전달해 주면서 아내를 흡족하는 거예요. 남자는 주는 존재예요. 아내는 남편을 자극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무엇인가를 선물하는 존재다. 아내는 결합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결합되지 않을 때마다